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 기준금리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물의 길을 만들어줬다. 돈의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돈은 그 길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금리가 한 2.1% 정도잖아요. 뭐 이제 제2금융권에 맡기면 한 3% 정도 받고, 자 그러면 제2금융권에 한 5% 금리가 나온다. 가지고 있던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주식에 있는 돈, 부동산에 있는 돈, 상가에 있는 돈 다 어떻게 하겠어요? 5%, 6%, 7%가 되면 거기다 적금을 하겠죠. 자, 그런 현상이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다. 큰 물줄기, 큰 유동성, 돈의 유동성을 위한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다. 자, 그 길을 가파르게 만들어줘. 경사가 빠르게 만들어준 게 바로 빅스텝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준금리도 올라갔고, 앞으로 또 한 차례, 두 차례, 연말까지 계속 올릴 계획이 더 많은 돈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그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5월 기준의 어떤 시중 통화량을 보니까 광의 통화, M2. 자, M2라는 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3,696조 9천억 정도가 원으로 4월보다 29조 8천억이 증가했다는 거야. 월간 기준 증가폭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M2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이에요.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이 말 그대로 현금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한, 현금 또는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어떤 상품 속에 있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그 M2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팔거나 토지를 팔거나 부동산 아파트를 팔거나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코인, 부동산 다 버블이 붕괴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그 현금화하고 있고, 이번에 금리 인상은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이라는 거야. 빠르게 현금화를 가속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문에서 바로 빅스텝을 하니까 주택가격 하락 우려가 확산됐다. 하락 우려가 확산된 게 아니라 대세 하락의 어떤 그 대못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도 봤듯이 있는 자산도 다 현금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지금 그 버블이 껴있는 집을 살 매수세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자, 요번에 그 빅스텝은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0.25%로 올렸는데 이번에 0.5%로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올린 기준금리가 1.25포인트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담보로 대출자 이자 부담이 17조가 폭증한다는 거야. 시중에서 17조가 그냥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조만큼 우리가 소비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 침체가 오겠죠? 자, 역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영끌족이죠. 집을 담보로 해서 한 80%, 70% 이상 대출 받으신 분들. 자, 그분들은 또 신용으로 대출 받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올해만 해도 한 16조 8,697억 원의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올해 3월 말 기준의 가계대출이 1,752조 7천억이야. 부도나는 자영업자도 많을 것이고, 장사는 당연히 안 되니까, 뭐 이제 은행에서 이제 뭐 그 돈들을 다 빨아가니까 소비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자, 부도나는 자영업자 많고, 개인들, 사업자들 다 부도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들이 막 급매물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개인도 피해가 있지만 기업도 굉장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자금을 유치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이제 자금 유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좀비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이제 경기가 불황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막으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 자, 만약에 이제 금리를 안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외환 보유고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뭐 계속해서 그 달러를 바꿔가지고 외국인들이 탈출할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2의 IMF 사태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금통위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그 좌파 정부 때부터 서서히 올렸어야 되는데, 올렸긴 올렸죠. 그때도 더욱 그 빠르게 올렸어야 되는데 좀 느린 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금리 인상의 효과는 지금보다는 1년 후에 더 아주 뚜렷하게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얘기한 게 부동산의 가격은 더욱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상했는데 이 금리 인상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한두 달은 자기가 버틸 수 있어. 변동금리가 3개월, 6개월씩으로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상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충격이 1년 뒤에 나온다는 거야. 자, 이번까지 모두 6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어요. 자, 이렇게 올린 배경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6%, 생산자 물가는 거의 8% 후반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 올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 차이가 0.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 자, 그러니까 우리도 또 미국이 올리면 또 우리도 또 올려야 돼. 자, 근데 미국은 지금 연준의 입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 영향으로 많이 빠졌어요. 물론 앞으로도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기간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내가 현금을 은행에다 저금하면 평균 뭐 5%까지 준다고 하면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1년 적금했는데 5% 주면 할 필요가 없죠. 1년에 주식 투자해서 5% 간다는 건 지금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뭐 가지고 있으면 지금 10% 20%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힘을 잃을 수 있는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매수할 사람이 싹 사라진다는 거야. 지금도 뭐 거의 매수죠. 지금 매매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볼 때 33밖에 안 돼요. 매수세가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는.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뭐 매수세는 완전히 사라진다. 뭐 가격은 굉장히 고점에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 뭐 살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금매물. 문제는 뭐냐면 이 고금리가 전세 시장에도 당연히 이제 고가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고가 전세 사는 사람들이 뭐 현금으로 다 살겠어요? 고가 전세 사시는 분도 뭐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자 내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자, 그러니까 고가 전세 시장도 줄어들 수 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밖에 이제 전세 시장, 뭐 중위 가격의 전세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들의 전세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도 힘들어질 것이고, 뭐 매매 가격은 당연히 하락세로 가는 거고, 자, 이제 확장되는 건 월세 시장밖에 없다라는 거야. 시장의 급매물들은 쏟아져 나올 것이고, 매물은 쌓이고, 매수세는 사라진다. 굉장히 위험한 시장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급매물로 내놓으시는 수밖에 없어. 뭐 사겠다고 하면 그냥 사겠다는 가격에 맞춰서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얼마만큼 빠질지 몰라. 근데 이제 그동안 투자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다주택자인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단기간에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년 초면 다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지금은 오히려 설마 하다가 잘 이렇게 내놓질 않아요. 근데 자꾸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경기에 영향을 받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수의 지수가 33.9, 매수세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봐야 돼요. 2008년을 복귀해보면 8년 만에 기준금리가 지금 2.25포인트가 됐는데 주택시장이 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던 2008년, 2007년에 고점을 찍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약세로 돌아섰잖아요. 자, 그때 당시 기준금리가 이제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금리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연 3.0%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2.25%니까 그때가 더 높았겠죠. 그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81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집값이 폭락했잖아요. 자, 집값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주택시장에서의 최대 상수는 금리예요. 금리로 보셔야 돼. 뭐 지금은 뭐 공급이고 뭐고 아무 가격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의 상수는 금리다.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전세 대출 금리도 폭등한다. 지난해 말 연 4.7% 였던 전세 대출 금리 상단은 지난 4월 5%를 넘은 데 이어 6%대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6%대 넘으면 이제 굳이 뭐 전세 대출 받아서 살 필요가 없겠죠. 월세로 살면 3%만 사니까. 빠른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을 전세를 월세로 더 촉진시키겠죠. 시장에서 그 예금하면 금리가 지금 연 3%대, 적금은 최대 연 8%대를 주는 상품까지 등장했어요. 뭐 이건 뭐 그렇게 특이한 경우이고, 이미 이제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이 평균 금리가 연 3.1%니까 앞으로 빅스텝 하고, 이번에 빅스텝 한 거 하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올리면 한 3% 후반대, 뭐 4%대까지도 나오겠죠. 자, 4%대가 되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 안 해요. 다 더 은행으로 가지. 그리고 4%대 되면 우리가 주담보를 받을 때는 6%가 넘어요. 6%가 넘으면 이제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겠죠. 정리하면 현금화하는 가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 많이 이제 자산들이 버블이 꼈으니까 그 자산들을 팔아서 현금화할 거예요. 이제 금리가 좋으니까. 자, 그래서 부실한 주식시장에서도 탈출이 가속화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많이 빠지겠죠. 자, 빠지면 이것도 기회가 되겠죠. 자, 고금리 상품으로 갈 것이다. 주택시장 매수세는 아주 많이 사라질 것이다. 자, 주식시장은 당분간 힘을 잃고 이제 차별화 장세는 오겠죠. 이제 다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특이한 종목도 나가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자,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오늘 이제 그 정경련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금리 인상이 빠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만큼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소비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 여력이 사라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이제 내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이자를 못 갚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는데 또 많은 돈이 필요해서 자산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집을 다운 사이즈에서 어떤 소비를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으로 주택시장은 혹독한 겨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